재밌는 것이 어쨌든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도수 높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높인 건데 이 와인을 누가 가지고 갔냐? 바로 콜럼부스와 마젤란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이 와인을. 술을요? 왜? 술은 밥하고 음식하고 무조건 같이 먹는 거니까. 빵과 우유가 있을 때 우유 같은 역할이 아, 그 당시에는 네, 와인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님과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자, 100년 전쟁 이후 망할 것 같던 보르도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네덜란드 상인. 네덜란드 상인이었다. 네덜란드 상인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중개무역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수입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팔았던 거죠. 근데 그 프랑스가 그걸 납둬요, 근데 그것도? 납두지. 신을도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요. 영국에 직접 주긴 싫고. 그럼요. 자존심이 있지. 네, 그런 식으로 살고 두 번째 지금의 보르도를 지역을 보면요. 보르도 지역이 옛날 보르도 지역 있고 신흥 보르도 지역이 있어요. 신도시와 같은 보르도 지역이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을 그러니까 강하구 쪽에 발달된 와이너리 있는 곳인데 예. 그 동네가 바로 메독이라는 동네예요. 아, 매독 들어봤어요. 메독 유명하죠. 보르도 메독 유명하죠. 예. 거기가 원래는 그냥 강하구의 자갈밭이었어요. 아, 근데 거기를 예. 포도밭을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없는 땅을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들. 누구요? 바로 간척의 대마왕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지금의 메독 지방은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도 프랑스 땅인 거잖아요. 프랑스 땅이죠. 간척을 대신해 준 거죠. 아, 네덜란드가 돈 투자해가지고 근데 네덜란드 뭐 돈 사람들이.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프랑스 정부가 밀어줄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불러서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 지금의 메독 지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기하다. 대박이죠. 프랑스 혼자 산 게 아닌 거야. 영국 이 3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왕실의 그 와인으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인이 와가지고 그걸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이 꾸준히 보르도 와인을 갖고 영국에 계속 팔아요. 계속 파는데 와인이 잘 상하잖아. 그렇죠. 잘 상하잖아. 도수가 그러니까 낮고 하니까. 얘를 증류를 해버린 거예요. 끓인다고. 네, 증류를 하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피릿, 그러니까 증류주가 나오겠죠. 꼬냑?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국에 팔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팔았냐? 도착한 즉시 물을 넣어서 와인 정도로 알코올 도수 맛을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브란데바인. 네, 브란데바인. 그래서 그 영어로 브랜디 와인. 브랜디? 즉 브랜디의 어원은 번인 거예요. 번. 번. 구원의 와인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게 말씀하신 꼬냑의 시초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꼬냑도 네덜란드인이 만들어낸 거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잘 상하니까 첫 번째. 상하니까. 아, 바다 건너야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알코올 도수 높은 거를 만들어서 팔면 거기 가서 물을 넣어서 다시 팔 수 있잖아. 이게 되는구나. 부피가 많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류를 할 때는 부피를 적게 하고 그치. 도착해서 부피를 넓힐 수 있으니까 물 타가지고. 이게 마치 와인을 압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그 이메일 보낼 때나 무거운 파일 압축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와인을 압축해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상업적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엄청 대단. 아니 그 자기네들이 그 와인 팔려고 땅을 만들 정도면은 엄청난 거네요. 그래서 현재 그 보르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보르도는 그 우리나라는 그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잖아요. 그쵸.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여기는 좌와 우로 나뉘어요. 아, 그 신보르도, 구보르도. 네, 그렇죠, 맞아요. 신보르도, 구보르도인데 신보르도가 좌측에 있어요. 약간 남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땅이 메독인 거고. 아, 거기가 메독인 거고. 1855년도에 제가 보르도의 그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최초의 와인 등급이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 그 4개가 특급, 그러니까 1등급 와이너리 중 5개 중 4개가 이 메독에서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신도시 또는 이 신규로 네덜란드들이 간척한 그 도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통을 이겨버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테스테프, 포이약, 생줄리앙 뭐 이런 쪽에 있는 곳들이 다
강하고가 바로 붙어 있어요. 오. 네. 그 강하고가 바로 붙어 있으면 뭐가 좋아? 유통. 수출하기 좋은 거야. 그치, 계속. 그쵸. 쫙쫙 영국 쪽으로. 알토란 같은 데 딱 가지고 있다니까. 야. 이게 마치 강남의 한강 주변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느낌. 한강뷰. 한강뷰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것이 제 보르도 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느낌이 그 프랑스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운 좋게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영국에서 만들어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줘, 뭐. 그러니까 지리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르도한 지역 자체가 영구로 가기 위해 너무 좋은 강, 지롱드강이라는 강이 있고 또 그 강을 에서 싣고 오는 다양한 토사들이 또 포도를 또 잘 재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르도 보면은 좌측은 신보르도, 우측은 구보르도. 보르도. 돼 있어가지고 우측에 있는 생떼밀리옹 같은 도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중세, 오래되니까. 완전 중세 도시고. 아, 신기하다. 그 보르도의 이 메독 지역은 신도시지만 뭐 신도시라 그래도 어쨌든 역사가 몇백 년 됐지. 그쵸. 예. 오른쪽 1000년, 이쪽 500년 뭐 이런 그냥 그럼 유대야.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백년 전쟁 이후 보르도는 결국엔 네덜란드 상인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도 열심히 하죠. 그렇겠죠. 이제 네덜란드 열심히 팔아줬다는 건 확실하고, 근데 네덜란드가 영국에만 판 건 아니겠죠. 이제 보르도 와인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 퍼뜨려 줬겠지.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느낀 게 왜냐면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결국에는 보르도가 직접 수출이 아니라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영국으로서는 비싼 술만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것만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뭐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실은 보르도가 껄끄럽기 때문에 새로운 와인 시장이 하나 개척이 됩니다. 영국 자체제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뭐 그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스페인 와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스페인이 이슬람 세계가 강하다 보니까 뭐 와인을 수입한다, 수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렇지, 이슬람에서 술 못 먹으니까. 백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스페인도 점점 카톨릭의 세력이 강해지고 하면서 이쪽에서 와인 수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쉐리 와인입니다. 셔리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중심인데, 얘는 숙성 오래 시키다 보면 거의 레드 와인처럼 거의 색깔이 진해지고, 두 번째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와인이 상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정, 알코올을 더 넣어서 그렇죠. 좀 높이고. 그 보존성을 좋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이제 쉐리 와인이고, 셔리 와인이. 그 옛날에 쉐리 와인이 영국으로 수출됐을 때는 대부분 다 그 유리병이 아니고 오크통에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19세기까지 오크통에 수출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크통 채로. 오크통 채로. 통나무에 지금처럼 병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19세기까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부피나 뭐 유통에 파는 건가? 편하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없는 데들은 다. 그렇죠. 그렇게 저기 진행했단 벌크로 파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벌크로 파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벌크로 파는 거지. 지금도 뭐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 이 쉐리라고 쓰여 있는 오크통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갖고 가니까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안에 위스키를 넣어서 숙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는 거기 안 넣었던 거예요? 원래 안 넣었지. 원래 안 넣었지. 잠깐만, 그 위스키라는 게 결국에는 위스키도 숙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이란 것은 18세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위스키라는 게, 그때 당시 위스키는 결국에는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증류주? 네. 우리나라 소주 같은 증류주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셔리 와인이 가면서 오크통이 많이 남아도니까 거기 한번 보관을 하자라고 시작한 거네요. 맞아요. 겁나 우연이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스키 보면은 쉐리 캐스크 얘기한 게 역사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쉐리 캐스크가 나온 거구나. 근데 지금 쉐리 캐스크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는 오크통에 넣어서 수출 많이 안 하잖아. 그렇지, 병입으로 넘기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큰에 그냥 스테인레스에 넣어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쉐리 캐스 같은 경우에는 숙성시킬 때는 뭐 그 솔레라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하나씩 또 내려오게끔 하는데, 그거는 거의 고정이란 말이에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동용은 아예 다른 거야. 그렇지. 근데 요즘 그래서 실제 쉐리 캐스크를 쓴 것들은 정말 드물고,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비싼 거죠. 어쨌든 전통은 백년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냐 말이에요. 근데 야, 이것도 웃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셰리가 결국엔 스페인에서 와인을 넘기기 위해서 통째로 보냈던 건데 그치. 그 통이 남아서 갖다 버리기는 애매하니까 증류주를 보관한 거고. 그쵸. 위스키를 보관한 거고. 그치. 그게 그쵸. 현재 위스키가 된 거고. 그렇죠. 그 통이 많았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어쨌든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 도수 높인 거잖아요. 그쵸. 높인 건데 이 와인을 누가 가지고 갔냐? 바로 콜럼부스와 마젤란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이 와인을. 술을요? 왜? 술은 밥하고 음식하고 무조건 같이 먹는 거니까. 빵과 우유가 있을 때 우유 같은 역할이 그 당시에는 네, 와인이에요. 네, 고기와 된장찌개와 그 소고기를 같이 먹었을 때 우리가 된장찌개 없으면 소고기 먹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된장찌개 역할하는 게 와인이란 말이야. 수분 흡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햄버거 콜라 막 이런 맞아요. 느낌이구나. 햄버거라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쉐리 와인을 가져가서 이 주정 강화 와인, 즉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보존성이 좋기 때문에 이 와인을 계속 맞을 수 있어서 신앙로 개척이 가능했다. 라고 얘기하는 애주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지. 거지. 술 좋아하니까. 그런 애주가들의 의견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콜럼버스랑 마젤란이 이제 신항로 개척하고 신대륙 개척할 때 셔리 와인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가져왔죠. 왜냐면 무조건 와인을 가져야 되는데 다들 스페인에서 출발했거든. 스페인 왕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신항로가 개척이 되니까 스페인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네. 물 대신 먹은 거네, 어떤 느낌이? 진짜 물 대신 먹은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셔리 와인, 스페인 와인을 당연히 얘기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뭐지? 포르투갈 와인도 있잖아요. 포트 와인. 네. 그럼 그때는 포르투 와인이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포르투갈 같은 시대죠. 그럼 포트 와인도 좀 많이 나갔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수출은 주로 스페인 쪽에서 많이 해요. 수출 수입은. 그래요? 네, 포르투갈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 약간 로컬 같은 느낌. 자국내 지금도 소비? 로컬이에요, 약간. 포르투갈 와인은. 근데 그게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스페인의 헤레즈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서 주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고 있었잖아요. 그 필리프 1세인가 그때 당시 이제 스페인이 너무 강성했을 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맞아. 그렇죠. 무적 함대를 무찌른 게 그 드레이크라는 영국의 해적이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군인이 된 인물이잖아요. 예, 그쪽이 영국의 헤레즈를 공격을 해서 그걸 다 망가뜨리면서 그 동네를 그때 잔뜩 가져온 게 쉐리 와인. 스페인의 헤리지를. 예, 쉐리 와인을 잔뜩 가져와서 그때보다 더욱더 유행을 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때 맛봤으니까. 다만 이제 그 아까 쉐리 와인에 이 알코올을 더 넣어서 주정을 더 넣어서 알코올도 높였다. 이 기록은 실은 18세기나 돼야지 좀 나와요. 그 전에는 강하다, 독하다 뭐 이 정도만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건지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주정을 넣는 시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다 보네. 아무튼 근데 이게 발효가 안 돼가지고 썩지 않아서 그쵸. 알코올을 더 추가로 넣어서 알코올도 높였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아져서 더 장기 보관이 가능했던. 예. 그래서 신항로 교수님 말로는 이게 없었으면 신대륙이 안 나왔다. 그렇지.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한 게 100년 전쟁. 뭐 저희가 쭉 옛날부터 했지만은 100년 전쟁 얘기 나오면서 보르도가 더 부상이 되고 말 그대로 주인공으로. 그 보르도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엔 또 쉐리 와인까지 연결되고 신대륙까지 돼요. 이때가 그러면 이게 중세로 봐야 되나요? 근대로 봐야 되나요? 근대 시작이죠. 이제 콜럼버스가 그 신항로 개척, 그러니까 뭐 그 미 대륙을 발견했다. 했을 때부터가 이제 근대 르네상스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그 베네치아라든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었어요. 베네치아가 이탈리아 이제 동쪽에 있잖아요. 여기 계속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동박 쪽은 무역을 얘네가 쥐고 있으면서 지중해 중심의 이 무역의 핵심이 베네치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스만 투르크 딱 들어오면서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나 제네바 같은 이탈리아 소도시들이, 그러니까 이런 무역 도시들이 힘을 잃게 되고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신항로 개척하면서 대세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헤게모니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혁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것 모든 것 자체가. 그러면 이때까지 와인이 어떻게 보면 이 주류계의 패권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계속 갖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이 계속 그렇게 가져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져가야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게 프랑스 왕실 자체가 엄청난 고급을 지향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네. 귀족 문화. 그렇죠. 명품부터 지금의 실은 명품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 왕실에 납품했던 그런 업체들의 물건들이었고 이제 프랑스 왕실이 망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라든지 부자들이 많이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 자체에서도 굉장히 와인을 많이 즐겨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 자체를 계속 제일 동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즐기기 위해서는 프랑스 와인을 계속 많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약간 덧없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쉐리 와인이 얘기했는데 그 쉐리 와인이 조금 더 빠른 시기 내에 이렇게 영국으로 갔으면은 지금의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이 주류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건 좀 어쨌든 거리상은 좀 더 멀기도 하고 또 애매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 세력이 또 강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 어쨌든 간에 성공회라고 이제 신교 쪽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스페인은 계속 카톨릭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런 종교적 차이라든지 있고 그런 게 것들이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게 스페인의 그 제일 밑에 쪽 스페인의 제일 밑에 쪽이 그 지브롤터 해협이잖아요. 그렇죠. 지브롤터 해협은 지금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그건 영국 거예요. 그래요? 안 놔줘. 돈이 돼서 그런가? 돈이 그 지중해에 나가는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페인이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줘. 하여튼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와인에 대해서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 다뤄본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근대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근대, 현대는 다음에 다음에 언제? 언젠가. 일단 여기서 와인의 역사는 일단 마무리가 되고. 일부가 마무리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에 저희가 근대랑 현대는 또 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진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대요. 보르도가 그 영국에서 프랑스형으로 넘어가면서 보르도 자체는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걸 만드는 사람, 또 필요한 사람은 뭐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습니다.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그걸 살렸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즉 위기는 기회다. 될 놈은 된다. 될 놈은 된다. 그것이 또 이제 보르도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통해 가지고 와인 마실 때 썰 풀 수 있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